네, 이번 시간에는 MVVM 패턴에 대해서 최종 파이널 버전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하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하게 된 이유나 이런 걸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MVVM 패턴에 대해서 하기 전에 우리가 OOP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OOP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이 OOP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이제 VB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한 처음 할 때, 그때 이제 OOP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뭐 내용을 조금 봤을 때 멋진 내용이고 개발을 실제로 할 때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제 까먹었죠. 까먹고 OOP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실버라이트를 배우면서 네, 모 교육센터에서 모 선생님한테 MVVM 패턴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다시 이제 알게 됐는데 되게 좋았어요. MVVM 패턴을 처음에 접하고 나서 이런 거 읽고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MVVM 패턴을 이런 것이다라는 걸 이제 계속 여러 번 쓰다 보니까 그냥 체득된 그런 지식으로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었는데 지난번 오프 때 가서 보니 몇 분이 MVVM 패턴에 대해서 뭔지 알고 싶다고 다시 얘기를 하시고, 기존에 설명을 들었던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몇 분 누구누구인지 잘 아시지 싶은데 아직 이 개념이 딱 정확하게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이걸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그냥 포스트로 하려고 했는데 이건 답이 안 나와서 포스트로 그냥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내용도 있어,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끝장을 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들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다 읽고 다 들으시고 감동을 하시거나 이러시면, 감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추천과 페이스북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MVM 패턴이라는 거는 OOP를 하는데 가장 좋은 패턴이고, OOP를 제대로 하려면 MVM 패턴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몇 가지 일단 MVVM 패턴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링크를 누르시면 아마 나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역사나 이런 건 좀 아실 수 있을 거고, 간단하게 추격을 해보면 맨 처음에 나온 게 MVC, 그 다음에 MVP, 그 다음에 MVPM, 그 다음에 MVVM으로 진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건 저도 요 블로그를 보고서 알았던, 저 내용을 보고 알았던 거고요. 2005년도에 존 깁슨, 가스맨, 뭐 하여간 이 사람이 발표를 했다고 하니 그렇다고 하고요. MVVM 패턴이라는 거의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단어의 의미는 MVVM이라는 건 모델, 뷰 모델이고, 사전적 의미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모아진 합성어죠. 근데 뷰 모델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개념을 잡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OOP에서는 데이터가 중심이 아니라 객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보여주고 조작하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건데, 그렇다는 것은
자, 우리가 저기서 얘기했던 모델 뷰, 뷰 모델에서 모델은 데이터를 추상화해 놓은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뷰 모델은 뷰를 추상해 놓은 클래스고, 뷰는 뷰 모델을 표현해 놓은 그 화면 단 UI 단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일단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MVVM 패턴이란 단어의 의미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MVVM 패턴이 사용 가능한 프로젝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바이딩이 가능한 재물 프로젝트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쪽은 저도 명확하게 지금 MVVM 패턴이 적용이 돼서 뭐 사용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WPF, 실버라이트, 윈도우 A, 스토어 앱, 재물, 그 다음에 윈도우 폰, 망고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MVVM 패턴의 특징을 보면은요. 자, MVVM 특징은 뷰 모델의 객체와 프로퍼티를 실시간으로 뷰에 반영을 해준다. 그러니까 뷰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뷰의 추상화 클래스고 그 추상화 클래스를 인스턴스를 시켜놓으면은 뷰의 논리 모델이 되는, 논리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뷰의 논리 오브젝트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객체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프로퍼티가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 변경된 내용이 바로바로 뷰에 반영이 된다라는 게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타임 때도 뷰 모델 오브젝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템플릿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때 데이터 템플릿을 이용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디자인 타임에서 되게 편하고 빠르게 그 내용을 그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뷰 모델의 사용자의 명령을 전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뷰에서 뷰 모델이 이제 추상화 클래스고 뷰가 있는데 뷰에 사용자의 어떤 인터랙션을 넣었을 때 인터랙션이 가해졌을 때 그것을 I 커맨드라는 걸 통해서 behavior와 I 커맨드라는 걸 통해서 뷰 모델에 전달을 해서 뷰 모델에서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거는 되게 그 좀 프로그램의 유연성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뷰 단위로 디자이너와 협업이 가능하다. 전체 프로젝트를 같이 열어놓고서 디자이너와 함께 보고 있는 도중에도 디자이너는 뷰 단에 작업을 하고 같은 화면이라 하더라도 디자이너는 뷰를 작업하고 개발자는 뷰 모델을 작업을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막 뜯어고치고 해도 빌드를 했을 때 당장 에러가 나지는 않습니다. 오류가 나지 않아요. 서로 이제 그 소스를 합치고 한다 하더라도 에러가 나진 않아요. 그 이유는 뷰와 뷰 모델은 루즐리 커플드와 함께 느슨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 재물 디자이너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물 디자이너는 거의 희귀한 그 직업입니다. 유니크 직업이죠. 일반 디자이너도 아니고 재물 디자이너. 그래서 일단 이제 이거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땡 치면은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몸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프로젝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샘플 프로젝트까지. 자, 먼저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놓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프로젝트는 윈도우 폼, 과거에 윈도우 폼 베이스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폼 베이스는 폼 1과 폼 2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쪽을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서버에서 자, 우린 DB 서버가 있어요. 근데 우리 DB 서버가 그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B 서버는 RDMS입니다. RDMS는 뭐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매니지먼트죠. RDB
RDBMS 시스템이죠. 관계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계 데이터 모델 시스템이죠. 이거는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은 그냥 데이터예요. 말 그대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테이블에. 그걸 자 불러온다 이거죠. 서비스를 통해서. 이 서비스는 뭐가 있겠어요? 서비스는 뭐 웹 서비스라든지 웹 서비스, 웹 API, 뭐 WCF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고객 마스터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이건 데이터예요. 그렇죠? 데이터를 갖고 오고 예약 정보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그 데이터들을 폼 1과 폼 2에 뿌려줍니다. 화면을 뿌려주고 사용자는 그 내용을 보고서 이제 인터랙션 하죠. 자, 이게 이제 그 기존의 프로그램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썼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타이틀리 커플드라는 얘기는 뭐냐면 뷰와 요 폼1 뷰와 폼1의 코드 비하인드 페이지 두 개가 서로 딱 붙어 있다라는 게 이제 타이틀리 커플드거든요. 딱 붙어 있다. 네, 딱 붙어 있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 자 여기서 지금 예제에서는 데이터 그리드 뷰 1이라는 컨트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CS단에 뭐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그리드 뷰 1이라는 컨트롤의 이름을 변경을 하거나 이벤트를 추가 삭제를 할 때 항상 코드 비하인드 페이지도 같이 수정이 돼 주어야 된다. 코드 비하인드 페이지와 앞쪽에 컨트롤이 있는 그 위치와는 서로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코드 비하인드에서는 어떤 이제 컨트롤에 프로퍼티를 직접 수정을 하고 그 안에 이제 데이터를 넣고 하는 그런 작업을 직접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앞하고 뒤하고 이제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을 이제 타이틀리 커플드라고 해놓은 건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폼 하나를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그 폼 열어가지고 작업을 못하죠. 그러니까 폼 하나는 내가 그냥 락으로 딱 잡고 있는 거죠. 내가 오픈해 놓고 내가 작업을 할 땐 다른 사람 전혀 건드지를 못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디자이너와 협업은 물 건너 간 거죠. 뭐 그런 타이틀리 커플드한 연결이다.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타임에서 다면 디자인 시 디자인 타임용 데이터를 별도로 생성 처리하는 불가능하다. 자, 디자인 타임에 화면 디자인 맞죠? 화면 디자인 시에 못하잖아요. 할 수 있나요? 저가 알기로는 못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표현 그리드의 셀 단위로 프로퍼티를 셀 단위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한다. 그렇죠? 그 그리드 컨트롤 데이터 그리드 컨트롤 같은 경우에 셀에 그 컬럼이 어떤 컬럼이죠? 텍스트 컬럼이다. 뭐 컬럼 자체가 텍스트다. 아니면은 뭐 콤보 박스다. 아니면 뭐다 이런 타입을 컬럼별로 지정을 해놓고 그 셀에 어떤 이제 셀이 아니라 컬럼이겠네요. 컬럼.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로우에 첫 번째 로우는 뭐 텍스트고 두 번째는 콤보 박스고 세 번째는 뭐 이미지고 뭐 이런 식으로 컬럼 단위로 어떤 프로퍼티를 지정을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를 꼭 넣어주고 그거를 뭐 작업을 해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랙션 처리는 이벤트를 통해서 된다. 즉 그리드 뷰, 데이터 그리드에 어떤 인터랙션을 사용자가 발생을 시켜주고 뭔가를 작업을 하려고 그럴 때는 모든 것, 화면 안에 있는 그 뷰 안에 컨트롤들이 발생시키는 이벤트를 통해서만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벤트를 추가하고 삭제했을 때 항상 코드 비하인드 페이지에 있는 코드도 같이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거 부분을 만들어 놓은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니죠. 네, 저 위에 숨어 있어요. 살짝 내려서, 그랬네. 여기까지 내리고, 자. 예, 첫 번째 만들어 놓은 게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 스타트 프로젝트로 해놓고, 자, 스타트를 해볼까요? 네. 스타트를 하는데, 네, 이쪽 옆에서 뜨고 있습니다. 자, 이게 폼 1이고 폼 2예요. 자, 이렇게 뜨고 있고, 자, 자, 여기서 우리 뭘 하냐면 지금 현재 사용자 set current를 해가지고 현재 이 사용자를 내가 편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객 마스터고 오른쪽은 예약자 리스트입니다. 여기서 고객명이 바뀌었어요. 고객명이 바뀌어서 이게 5번이에요. 자, 5번이니까 지금 5번 오른쪽도 바뀌었죠? 5번 오른쪽도 지금 바꿔놨어요. 와우. 바뀌네요. 바뀌기는 그쵸? 바뀌긴 바뀌어요. 뭐 이 바뀌니까 여태까지 이걸로 프로그램을 했죠. 자, 그런데 안에 이제 우리는 겉에 보이는 건 이제 뭐 거의 얼추 비슷합니다. 얼추 비슷한데 이제 안에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자, 내용을 보면 자, 이제 폼 1과 폼 2가 있는데 폼 1, 이 디자인 타임이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디자인 타임에 데이터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 좀 있으면 나오면 뭔가 해볼 만한데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에디트 컬럼 이런 거 눌러서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거 말고 뭐 하나가 또 있었는데 뭐 디자인 할 수 있는 거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뭔가 있었는데 네 컨트롤 추가하면은 뭐 나오는 거 하나 있었어요. 그쵸? 그거 가지고 하면은 조금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가 뭐 제대로 들어가느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까지 보여주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폼 2를 볼까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용은 없어요.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뿌리고 있느냐. 자, 이게 요거는 이제 겉에 껍데기고요. 안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코드 비하인드 페이지는 여기죠. 여기 보면, 자, 폼1이 인스턴스가 될 때, 이니셜라이즈드 컴포넌트 하고, 폼2를 띄우려고 이렇게 그냥 넣어놨어요.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폼 두 개를 화면에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네, MDI가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넣어놨습니다. 폼 로드 이벤트, 이거 로드 이벤트예요. 로드 이벤트를 타고 들어와서 set 데이터 그리드를 호출하고 populate 데이터 그리드를 호출해서 여기 이거에서 그리드를 지정을 이렇게 뭐 프로퍼티로 여기서 지금 프로퍼티로 하나씩 넣어가지고 코드 비하인드에서 컬럼 카운트 몇 개, 그 다음에 오토 제너레이트 컬럼 펄스 뭐 이런 내용들을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컬럼스 0번은 ID, 1번은 name, 2번은 age, 3번은 sex.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넣고 있죠. 데이터, 네. 쭉쭉쭉쭉 넣습니다. 근데 얘도 디자인 타임 데이터인지 아닌지, 일단은 이렇게 넣어놨는데, 얘는 런타임에만 보이죠. 그쵸? 런타임 하면 되고, 디자인 타임은 안 보여요. 디자인 타임은 얘가 쉐어링이 안 되거든요. 좋아요. 뭐 이런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리고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는 뭐죠? 이거 set current죠. set current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 버튼 1 클릭 이벤트를 타고 들어와서 데이터 그리드 뷰에 current row를 row에 놓고 row의 인덱스를 가지고 와서 근데 찾아야죠. 그 놈이 어디에 있던 놈인지. 자, 우리 row를 갖고 왔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요 부분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끌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데이터베이스 끌고 와서 쑥 다 집어넣어서 화면에 뿌리는 건 뿌릴 수 있다 이거죠.
화면을 뿌리는 건 뿌렸어요. 그러고 나서 뭔가 내가 하나로 선택을 했을 때 그거를 모두 건 전부 다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줄 찾고 그 셀 찾고 그래가지고 각각 셀 찾은 것들을 각각 텍스트에다가 다 넣어준다. 그럼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넣어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쵸?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어요. 그냥 오브젝트가 아니니까. 그건 데이터거든요. 우리 데이터니까 데이터를 넣어준 거예요. 그럼 넣었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아이디가 바뀌면 다시 원래 위치를 찾아서 그 데이터를 다시 변경을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나중에 다시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이 데이터 그리드 안에 있는 데이터를 쭉 긁어가지고 또 뭐 데이터베이스에다 쑥 던지겠죠. 인설트인지 업데이트인지 뭐 그런 거 해서 던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텍스트 박스 네임이 바뀌었을 때 뭐 person id라는 건 뭐 person id는 네, 요걸 하려고 그러죠. 요걸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각각의 아이디나 네임이 변경이 되면 원래 위치에다가 내용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그냥 그 여기 이 그리드 안에서 그냥 바로 수정이 되죠. 수정이 되긴 한데 일단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예제니까. 뭐 물론 그 안에서 그냥 그리드 자체에서 수정을 쓸 수 있는 그 안에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수정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그게 오브젝트냐는 거죠. 그건 그렇지는 않잖아요. 전부 다 데이터라는 거죠. 자, 이 데이터들을 그냥 수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아까 전에 우리 네임 수정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네임을 수정하려고 들어왔을 때 네임이 예약자 리스트에도 있기 때문에 고객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를 일단 갖고 와서 그 아이디를 데이터 그리드 폼 2에 있는 데이터 그리드 2에 그리드를 찾은 다음에 그리드를 돌면서 그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줄을 찾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바뀌어진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내용이 동작이 됐죠. 다시 실행을 해볼까요? 자, 폼 1, 폼 2에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있고 카키 104, 카카오, 카스, 까메오, 뭐 카메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거 카키 104를 세커런트로 한 다음에 이거를 4를 5번으로 바꾸고 5번을 바꾸면 5번 바로 바뀌죠. 다 찾아서 했으니까. 그러면 뭔가 이런 화면이 여러 개가 떠 있고 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거를 각 모든 화면을 다 찾아가지고 얘를 다 바꿔줘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뭐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렇죠. 여기서 뭐 바뀌었을 때 그럼 여기서 만약에 바꾼다고 했을 때도 여기서 바꾸면은 여기는 안 바뀌잖아요. 지금 여기서만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바꾼 거지. 아니면 뭐 여기서 다시 이 셀이 바뀌었을 때에 대한 어떤 처리를 추가로도 해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이 화면 상태를 놓고 아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씩 한번 좀 더 볼까요? 타이틀리 커플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물론 알겠죠, 그렇죠? 타이틀리 커플도로 연결되어 있다. 저 폼에서 내가 뭐 얘 이름을 바꾼다. 지금 얘가 이름이 아이디 거시기예요. TV 텍스트인가요? TV 거시기, 네, TV 아이디인데 TV 아이디를 TV 아이디 쓰라고 바꿨어요. 빌드를 해요. 에러 안 나나요? 얘는 에러가 날 일이 없나요?
얘는 에러가 안 나는군요. 그럼 이건 아이디는 안 나고, 얘를 바꿔볼까요? 얘를 2로 바꿨어요. 뭐 얘를 2를 바꾸면 안 되나? 그냥 그리드 뷰라고 바꿀까요? 그리고 빌드를 해보면 어떻게 된 거야? 왜 에러가 안 나죠? 이상한데? 안에 뒤에 CS 코드까지 다 바뀌나요? 허걱! 그렇군요. 코드가 다 바뀌는군요. 아하, 이런.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2012인데 2012는 아주 인터랙티비티하게 그냥 촥 바꿔주네요. 멋진데요. 오, 그럼 여기서 이름을 바꿔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 하지만 어쨌거나 앞에서 바뀌었더니 뒤에서 바뀌었잖아요. 그쵸? 여기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서 바꾸면 얘를 1로 바꿨어요. 전부 다. 그럼 거꾸로 바뀔까요? 그러진 않죠. 에러가 나죠? no. 네. 다시 원상태로. 그리고 뭐 어떤 표현식을 한다거나, 그 지금 이 그리드 뷰에, 그 데이터 그리드에 이 설정, 컬럼을 뭐 넣고, 그 다음에 그 컬럼의 타입이 뭐고, 이건 컬럼 타입 같은 거를 추가라고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음, 만약에 다른 화면에 있는 그 데이터 그리드를 비슷한 유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설정한 그 그리드 뷰를 설정하는 이런 부분들 코드를 쫙 복사를 해서 넣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한 10개의 그리드 뷰가 있었는데, 아, 이게 아닌가 봐. 그래서 이건 이게 아니라 저건가 봐. 그래서 다른 걸로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10개의 화면을 싹 다 바꿔줘야 되죠. 뭐 뭐 그런 부분이 있죠. 뭐 조금 지금 현재 표현 자체를, 컨트롤의 프로퍼티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수정해가지고 작업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 이게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자그마한 프로젝트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하면 되는데, 큰 프로젝트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 프로그램은 이렇게 했습니다. 를 지금 보여드렸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폼2에서는 이렇게 IDX 넣고, 데이터 이제 불러 들여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부분도 다 설명이 됐나요? 타이틀리 커플드 한다. 그 부분. 그 다음에 디자인 타임에서 안 나오는 거 안 나왔죠? 안 나왔었고, 데이터의 표현은 이거, 그렇죠? 인터랙션 처리, 이벤트를 통해서만 처리를 한다. 이벤트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너무 몰라서. 제가 이거 여기서 이벤트 눌러서 각각의 이벤트들,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들을 하나씩 눌러서 뭔가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쵸?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누르는 것까지 좋다, 이거. 이벤트 자체는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벤트를 눌렀을 때, 요 화면에 하단부에 이제 이벤트가 하나씩 추가가 되면서,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뭐, 만약에 이 이벤트를 안 쓰겠다라고 해서 지우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뭘 지우면, 얘가 지워지나요? 쟤도 지워지려나? 자, 뭘 해볼까요? 더블 클릭을 해볼까요? 더블 클릭을 했어요. 눌렀어요. 그럼 여기 생겼어요. 생기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근데 이 이벤트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시, 이 이벤트 더블 클릭을 여기서 지웠어요. 짠! 지우고, 다시 원으로 딱 가보면, 야, 없어지는군요.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게 원래 됐나요? 과거에는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좋아지긴 많이 좋아졌는데, 일단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변하는 건 없죠. 무조건 내가 여기서 어떤 사용자 인터랙션 처리를 할 때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벤트가 꼭 내 포맷 CS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포맷 CS. 이 포맷 코드 비하인드 페이지에 만들어진다. 그거. 일단 거기까지만 보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기존의 프로그램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이렇게 하는 걸 타이틀 커플드라고 하고, 이게 이제 디자인 타임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데이터 표현의 방식의 문제들, 그다음에 인터랙션 처리를 할 때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이어서 다음 거 MVVM 패턴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